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설명드리는 삼심의사입니다. 오늘은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부정출혈에 대해서 원인, 진단, 치료 순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하다 보면요, 출혈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출혈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있는 거고요, 질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이 느낄 때는 이게 출혈인지 병원을 가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간략하게 먼저 출혈의 원인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50대까지는 보통 임신, 다낭성 증후군, 자궁내막 용종, 그리고 젊은 여성일수록 스트레스나 살 빼는 주사 이런 게 영향이 있고요. 부인과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생리 미루려고 이제 약을 먹었는데 뭔가 부정출혈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폐경 후에는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 자궁내막 폴립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생리 전 출혈은 또 관계 후 출혈도 있고요, 임신 초기 출혈도 있고, 자궁 임신 출혈도 있죠. 제가 이제 가끔 온라인 상담을 하다 보면요, 출혈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들 하세요. 보통 출혈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속옷이나 생리대에 피가 묻거나 소변을 볼 때 약간 묻어나는 걸 얘기해요. 아니면 또 화장실 가서 변기에 피가 좀 찼다, 이럴 때 놀라서 오시는 경우죠. 보통은 당연히 생리를 하는 경우에는 출혈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어긋나는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월경은 21일에서 35일 주기 사이이고요, 생리는 2일에서 7일 정도가 정상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부정출혈로 보고, 아, 이게 반복되면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언제 가는가? 이게 또 이제 관건입니다. 저는 보통 제일 쉽게 설명드리는 건요, 2번 이상 출혈이 있으면 병원을 가보시라고 하는데 보통 6개월에 2번 정도입니다. 교과서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경우, 즉 생리기간 이후에도 출혈이 계속 있는 경우, 생리기간 끝나고 나서도 출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호르몬 이상이거나 자궁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출혈이 너무 자주 있는 경우에요, 관계 후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생리 전에 출혈이 있고, 또 생리 끝나고 출혈이 있고, 이렇게 빈번한 출혈이 있는 경우도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출혈이 있으면서 배가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자궁의 임신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꼭 바로 병원을 가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또 어떨 때 출혈이 있을 때 병원에 가시냐면요, 생리가 아닌데 내가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또는 자궁 선근종 이런 게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바로 가시는 게 좋고요.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 당연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 생리를 했다고 해서 안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착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이 의심된다면 소변 검사는 꼭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혈이 있는데 스스로 모르는 경우예요. 뭐 때문에 출혈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럴 땐 그냥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원인을 보겠습니다. 원인은 호르몬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하겠죠. 자궁내막은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거 자체가 잘 안 맞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 생리 주기를 무너뜨리고, 이로 인해서 호르몬 항상성이 나오죠. 흔들리게 되면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언제 생기냐면요, 폐경 전후나 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호르몬이 완전히 깨져 있는 경우, 갑상선 이상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영향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부정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궁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장이 이상하거나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정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감염이 있거나 혈소판 질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혈액응고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초경 초기에는 원래 1년에서 3년까지는 약간 좀 이렇게 생리주기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임신이거나 감염인 경우가 초경 초기에 나타날 수 있고요. 가임기의 경우는 무배란이나 임신, 암, 용종, 자궁근종, 자궁성근종, 감염, 내분비 이상 등이 있습니다. 폐경 이행기에는 무배란, 생리가 없는 경우, 또 그게 호르몬이 많이 불규칙하거든요. 폴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근종, 자궁성근종, 암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폐경기에는 위축성 또는 암이 있는 경우, 유방암 이후에 타목치변 치료하는 경우, 여성 호르몬이 많이 올라갈 만한 약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진단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진단은 생리주기를 평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일에서 35일 사이인가, 두 번째는 2일에서 7일 사이 생리를 하는가, 이 정도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신체 검진은 출혈 부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토요일 진료 오신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아침 진료였는데 관계 후에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도 보고 염증 때문이다 이러고 말했는데, 그 뒤로 출혈이 많은 거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자궁 안쪽에 상처가 생겼었어요. 열상이 생기셔서 응급으로 국소마취해서 지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계속 출혈이 있을 때는 계속 병원을 가시는 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진단으로는 혈액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수준이나 혈소판 수, 혈액 응고 상태 등을 확인해서 다른 질환 때문인지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초음파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가장 잘 보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이게 기능성인지 비기능성인지 부정출혈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즉 내막이 어느 정도 많이 두꺼우면요, 이 사람은 임신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내막이 너무 얇으면 호르몬 이상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막 두께에 따라서 지혈제를 언제 쓸지 타이밍도 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직접 들어가서 자궁에 들여보고요, 이상 있는 경우에 지혈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의 여부도 피해가고요, 지혈도 바로 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치료는 당연히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겠죠. 물론 대수롭지 않으면 지켜보셔도 돼요. 치료는 당연히 호르몬 치료나 지혈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혈소판이 너무 낮으면 혈소판 수혈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호르몬 치료와 염증 치료 정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수술적 치료인데요. 신체적인 이상, 즉 자궁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궁 내시경을 하기도 하고요. 자궁 내막을 지혈하기도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치료 얘기가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그 진찰을 하다 보면요, 자궁 경부가 밑에 있는데요, 그 밑에가 질이 있거든요. 그쪽에 튀어나와 있는 용종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흉만 딱 떼내도 출혈이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출혈이 있고 원인이 잘 모르고 반복될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치료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철결핍 빈혈이 생겨요. 그럼 어지럽기도 하고요. 심장이 원래 좀 빈혈이 없으면 조금만 뛰어도 되는데 빈혈이 있으면 많이 뛰게 돼요. 그러면 무기력도 생기고 피로감도 생기고 어지럼증 생기고 두통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빈혈이 심해지면 가입력도 떨어지고 호르몬 이상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빈혈이 생기면 다른 데 질환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출혈이 너무 많으면 정말 출혈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한 달 30일 중에 20일 출혈 있거나 15일 넘으면요, 무조건 병원 오세요.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굉장한 삶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불안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울증까지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혈 기간이 12일 이상이면 병원 진료를 꼭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난임 의사이기 때문에 난임과 출혈에 대한 얘기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출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몬 이상인 경우가 꽤 많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하지 않아도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출혈이 있다면 이거는 한 번 정도 평가를 해보고 교정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또 출혈이 자주 있다는 건 호르몬이 불균형하다는 거고 난자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자궁 내막도 불균형하게 자라기 때문에 난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타 원인으로는 부정출혈의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다낭성도 있거든요. 다낭성이 되게 짜증이 나요. 늦게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땐 많고 어떨 땐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낭성도 꼭 치료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월경 과다에 대한 기준입니다. 생리량이 많아서 밤에 패드를 교체했다. 생리량이 많은 날은 1시간에 한 번씩 패드를 교체한다. 생리를 8일 이상 하는 경우, 또 생리 중에 너무 피곤하거나 무기력감이 있는 경우, 숨이 가빠지는 경우, 양이 너무 많아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 생리 중 100원 동전 크기 이상의 응고된 핏덩어리가 나온 경우, 생리기간에 하복통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월경 과다를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래를 진료를 보다 보면 요즘에 너무너무 출혈이 많아요. 참다 오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꽤 자궁이 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출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미리 치료하면 월경 과다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많은 경우에는 병원을 꼭 한번 가보시는 걸 꼭 권장드립니다. 식사 습관은 이전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균형적인 식사가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곡물, 단백질 드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고섬유식품, 섬유질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화도 잘 되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기 음식 피하기가 있는데요.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고지방 음식은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호르몬에 교란 주지 않을 정도로만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정기적인 식사를 거르거나 그런 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거든요. 그로 인해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꼭 교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로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출혈이 많으면 당연히 몸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물을 자주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 같은 경우에 지방세포 같은 데서 여성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조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관리 역시 호르몬을 다스리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명상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산부인과에 가면 흔하게 접하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관계후 출혈이 있는 경우는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셔야 되고, 염증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자궁 초음파를 확인하는 걸 필요하고요, 월경이 적거나 너무 많거나 또 생리전 출혈이 있는 경우, 착상혈이 있는 경우, 임신 초기 출혈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 폴림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 난소 기능이 저하인 경우, 그리고 의외로 많은데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출혈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 살 빼는 주사를 맞고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건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그 자궁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에 용종 같은 게 보여요. 그냥 초음파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 들어가서 용종을 제거하고 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을 하고 동결 이식으로 임신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좀 중요한 소견이에요. 저렇게 특수 초음파를 보지 않으면 동그란 게 보이는데 저런 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내막만 두껍게 보이지. 근데 이제 출혈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도 정기 진단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분은 자궁 내시경 사진을 봤더니 저렇게 혹이 있었어요. 근데 저게 출혈이 없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저게 암의 전 단계 이 정도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막이 좀 두껍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생리 끝날 때쯤 꼭 자궁내막 초음파를 한번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출혈은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몸이 아프면 열이 나듯이 자궁이 뭔가 불편하면 출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밀 초음파하고 필요할 경우 자궁 내시경으로 원인을 확인하고 약물 치료를 하거나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